순물질하고 혼합물을 비교할 거야.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할 건데, 순물질의 대표적인 예는 물을 예를 들 거고요.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는 정답. 소금물을 예를 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비교할 건 뭐냐면 끓는 점을 먼저 좀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자, 물에 끓는 점 몇 도죠? 100도. 정답. 100도입니다. 100도. 우리 윷놀이 하다 보면 가끔씩 100도 나오죠? 네. 그때는 거꾸로 뒤로 한 칸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도 알아요? 물에 끓는 점 몇 도라고요? 100도. 100도. 저를 거꾸로 말한 것 같다. 알아서 들어요? 자, 소금물은 끓는 점 몇 도죠? 108도? 100도보다 일단 높아요, 낮아요? 네. 높아요. 왜 높다 그랬죠? 소금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맞아, 소금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금이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100도보다 좀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도씨보다 좀 높습니다. 100도씨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서 102도라고 한다면 102도씨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죠. 오케이,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102도보다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끓는 점이. 이 현상을 뭐라고 했죠? 끓는 점이 자꾸 올라가는 현상? 오른 현상? 끓는 점 오름 맞아요. 끓는 점이 올라간다.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입니다.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바로 어는 점 내림이야. 어는 점. 물이 어는 점 몇 도죠? 100도. 0도죠. 0도입니다. 소금물은 몇 도에서 얼까요? 마이너스 10도. 일단 0도에서 안 얼죠. 네. 강물이 막 얼 때 바다는 얼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몇 도가 되냐면 일단 0도씨보다 훨씬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형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봐봐. 자, 일단 얼음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얼음의 구조. 얼음은 잘 봐. 얼음은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이렇게 이상한 결합을 해서 물 분자 6개가 요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육각형의 모양을 만들면서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물로 녹이면 요딴 식으로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피가 얼음일 때 오히려 크고요. 물로 바꿀 때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얼리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페트병에다 가득 물을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면 어떻게 되잖아? 빵빵해집니다. 또 유리병에다가 물 가득 넣고 얼려면 어떻게 돼요? 유리가 깨집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얼릴 때는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자, 얼음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얼음이란 뭐다? 이렇게 육각형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이 얼 때는 이렇게 육각형을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얼음 분자가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질 때 내가 얼음이야. 얼음 만들어질 때 물 분자들끼리만 땅땅땅 결합됩니다. 자기 안에 이 안에 소금 같은 게 껴있으면 안 돼. 다 밀어냅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그걸 모식적으로 다시 볼게요. 봐봐.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물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물 분자가 있는데 여기 누가 섞여 있다? 소금이 막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어요.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있는데 얘를 얼릴 거야. 0도씨가 되었다. 물 얼까? 안 얼까? 안 얼어. 왜 안 얼냐면 얘는 순수한 물은 얼어버렸잖아. 순수한 물이 어는데 0도씨 되면 얼기 시작하고 어는데 0도씨가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얘네들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필요한 거야. 밖으로 밀어내야 되니까 또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게 된다 생각하면 돼요. 얘를 밀어내서 아까 순수한 물 분자끼리만 결합된다며. 그래서 밀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하 4도씨, 영하 5도씨부터 이제 얼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어냈대 치자. 밀어내서 얘네들이 땅땅땅땅땅땅 결합이 되고요. 땅땅땅땅땅 결합이 어느 정도 됐다 칩시다. 그럼 밀려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얼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 더 많은 걸 밀어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얼리려면 마이너스 5도씨, 마이너스 6도씨로 계속 온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어느 점도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명하 4도씨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무슨 현상? 어느 점 써놓읍시다. 어느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다 써놓냐면요. 이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요 그래프 밑에다가 소금물은 어느 점이 쭉쭉쭉쭉쭉 파란색 내려가고 있죠. 이게 어느 점 내림이라는 현상이에요. 보이나요? 어느 점 내림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느 점 내림의 현상이에요. 우리 보라색 글씨를 써있기도 하네요. 소금물이 어는 동안 물이 응고하여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진다. 물이 응고한다는 말이 이게 물이 이렇게 얼음으로 변해가면서 반대쪽 소금물은 점점 농도가 진해지니까 더 얼리기 힘들어진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점은 계속해서 더 낮아져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순물질은 항상 끓는 점도 일정, 어느 점도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어때요? 어느 점과 끓는 점이 자꾸 변하죠. 그죠? 쌤이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혼합물이게 순물질이게 해서 떠줬어. 뭐 어떻게 보면 돼요? 온도계에 넣고 먹어본다고? 온도계에 넣고 끓여보면 끓을 때 또는 얼 때 이렇게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 녀석 순물질이네. 끓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 녀석 혼합물이네 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일정한지 올라가는지를 통해서 이 녀석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케이, 1번 끝. 어느 점 내림이 뭔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자,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할 건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 있고요. 두 번째, 2번 끓는 점.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요. 여기는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 에탄올이 뭐게요? 한글 소독제 맞아요.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게 에탄올이야. 그러니까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에탄올인데 어른들은 먹기도 해요. 어른들이 먹는 에탄올이 뭐지? 술입니다. 이거를 물에 타서 먹는 게 바로 술이에요. 술. 자, 술이 에탄올인데 자, 둘을 끓여볼 거야. 물은 몇 도에서 끈다고요? 으쌰, 예, 100도, 그죠?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그만할까? 자,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에서 끓어요. 두 번 하니까 재미없다면서. 100도에서 끓어요. 한번 할 거야. 자, 에탄올은 몇 도에서 끓으냐면은 한 78도씨 정도에서 끓어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인력. 맞아, 인력. 물분자와 물분자는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엄청 세요, 얘보다. 근데 에탄올은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보면 돼요. 인력이 약하니까 끊기가 더 쉽겠죠. 78도만 돼도 저걸 끊어서 끓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세다? 물이 더 세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마다 분자 간의 인력이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그래서 끓는 점이 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졸릴 때가 다 다르잖아. 사장님 아까 졸렸거든요. 지금 지금 졸려요. 그죠? 다 졸음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졸음의 인력. 오늘 처음 나온 용어냐. 졸음의 인력. 그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R이네, R. 후진이네, 후진이 R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알았어. 아는 얘기 해줄게요, 이제. 자,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물질마다 뭐가 달라서?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연습해볼까요? 졸리기도 하는데. 지우야! 네. 시끄럽나, 너무? 지우야. 네. 물질마다 왜 끓는 점이 다른가요? 인력이 달라서? 뭐 간의 인력?
분자가 아하. 분모는 뭐야, 분모? 분모가 인력. 분모 위에 있어야 되는 것 간에 있는. 그렇죠, 정답. 분자 간의 인력이죠. 분모. 수학하는 줄. 빵 터졌다. 진짜 재밌겠어. 재밌겠어. 좋아요. 그렇게 그는 모든 것. 서연아, 네. 물질마다 왜 끓는 점이 다르죠? 분자 간에 있는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 달라서, 그죠? 분모 아니죠? 분자 맞죠?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네. 있어요. 자, 다음 얘기할게요. 자,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질량. 질량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를까 같을까 이건데, 봐봐. 여기다가는 물을 10g만 준비를 하고요. vs 여기다가는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2배 담아서 물을 20g을 담았다고 칩시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자, 둘 다 이제 불꽃을 이용해서 가열할 거야. 가열.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하는 중입니다. 누가 먼저 끓을까요? A요. A. 누가 먼저 끓을까요? 똑같다? 똑같다. 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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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A예요. 와. 제대로 틀렸어. 땡큐. 일부러 틀려준 거잖아. 그치? 재밌게 하려고. 역시 희생정신이 그럼 대단해요. 좋겠어요. 그럼 좋겠어요. 그래요. A가 먼저 끓어요. 왜냐면은 얘네 이 분자들과 분자들의 인력을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질이 적게 있으니까 금방 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도가 되면은 끊기 시작하는데 막 끊는데 양이 적으니까 빨리 다 끊어가지고 다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는 똑같아. 100도씨로 끓는 점은 똑같지만 얘는 금방 100도씨까지 도달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천천히 100도씨에 도달합니다. 양이 많으니까. 그죠? 역시. 중요한 건 둘 다 끓는 점은 어떻다? 둘 다 똑같은 물이니까 끓는 점은 똑같다. 다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얘가 좀 더 길다 짧다? 얘가? 길다. 오, 정확하게 맞췄어 순간 이번에는. 헷갈렸다. 순간 헷갈렸대요. 분자야 분모야? 네? 분자야 분모야?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 소리. 갑자기 아니.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분자가 다르기 때문이야,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야. 분모 위에 있는 것에. 분모 위에 있는 것. 되게 재밌네요. 분모 위에 있는 것. 네. 분모 위에 있는 이거. 그거 위에. 이거. 분모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분모 분해, 이거 분해, 그죠? 분모 분해 분자, 그죠? 분모 위에 있는 분해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에 있는 거? 네. 이 분자인데. 정답. 맞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자,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질량에 대한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은 질량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질량이 달라지면은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인식해 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겠죠? 세 번째, 외부 압력입니다. 이거 외부 압력은 이걸 그림을 잘 봐봐. 여기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물 분자 이렇게 있어요. 자, 위에서 공기가 누르고 있다? 그걸 기압이라고, 기압. 혹시 여기 현재 우리를 누르는 기압이 몇 기압인지, 정답. 1기압. 선생님이 예전에 거의 처음 전에 우리 2기압 때문에 우리 못 터진다고.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기압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기압을 많이 받았는데, 기압 알아요? 하나, 그때 둘, 몸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기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기압이요? 그 고함으로 지르면서. 이거 이런 거? 네, 그런 그런 기압. 그런 거 있으면 좋았겠다. 아무튼 무슨 우리 덥지 오늘따라 이상한 얘기 그만해. 기압이요? 기압 잡아. 기압을 받았는데 뭔 소리 아니야. 1기압인데 중요한 건 물 분자한테 열을 가하면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 이거를 딱 끊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네. 뭘 이기고 날아가야 하냐면 기압. 외부에서 누르는 공기 압력을 이기고 날아가야 돼. 하나는 이때 일반적으로 1기압이 누를 때 100도씨가 필요한 거야. 100도씨에 도달해야 저 1기압을 이기고 날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거야.
만약에 기압을 높여. 그래서 이 기압으로 진짜 높였다 칩시다. 100도가 되면 끓을까 안 끓을까? 못 끓어요. 아유 못 나가네 이러는 거야. 그럼 좀 더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10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만들어줘야 드디어 끓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커진다. 잘 맞췄네요. 잘 맞췄어요. 그럼 반대로 기압을, 외부 기압을 0.5 기압으로 낮춰보자. 그러면 얘네가 끓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좀 더 쉽겠죠.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이런 데가 있나요? 이런 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가면 돼? 우주 말고 화성. 높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돼. 설 익어. 네? 밥이 잘 안 익어. 설 익어. 잘 안 익는 걸 설 익는다. 설 익어. 밥이 설 익어. 맛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100도에서 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산에서는 100도까지 안 올라가니까 90도에서 밥이 막 끓는 거야. 잘 익어 안 익어? 잘 안 익어. 그죠? 평상시에 10분 끓이면 되는데 얘는 10분 끓여도 잘 안 익어. 15분 끓이고 20분 막 끓여. 그죠? 그러니까 아래는 타! 중간만 잘 익어. 위에는 안 익어. 그래서 다 긁어내고 중간반만 먹어야 돼.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막 100도니까 100도에 아니지 15분 동안 해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물 넣으면 이체가 안 타지 않을까요? 그럼 밥이 죽이 되잖아요. 그쵸. 한밥이랑 안 익은 밥 빼고 조금 먹는 거 선택의 영역이네요. 맞아. 죽밥을 먹을 것이냐 위아래 밥을 버리고 가운데 잘 익은 밥을 먹을 것이냐 이거네. 오케이 잘 익었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0.5기압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함께 낮아진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네요. 정리하면 물질의 종류마다 끓는 점 같아? 다르죠?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끓는 점 다르죠? 하지만 질량이 달라진다고 해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건 같은 물질이라면 아닙니다. 이건 안 달라져요. 외부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 달라지나요? 맞아요.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건 체크한 게 달라지는 거고 질량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까지가 끓는 점에 대한 내용 전체예요. 잘하네요. 여러분들. 역시. 네. 세 번째.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이제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봅시다. 슉. 녹는 점. 지우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우가 제가 앉아있으니까. 다 썼나요? 지우가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서있더니. 서 있을까? 아니, 서있지 마. 그럼 누워있을까? 아니야. 가만히 있어. 겉으로 있을까? 아니야. 자,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방금 얘기한 거 정리 먼저 할게요. 이게 뭐야?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 비교했더니 얘는 100도에서 끓고 한 78도에서 끓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네. 맞나요? 둘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죠?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얘는 그때 에탄올은 그때 78도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물은 100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두 번째, 질량에 따라서는 끓는 점의 온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물 10g일 때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요. 20g이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길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아까 말로 했던 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우리 잠깐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압력에 대한 실험인데 이거야. 이게 감압 용기거든요. 감압 용기. 감압 용기는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릇이야. 압력이 감소가 되면 끓는 점이 높아서 낮아져? 낮아지겠죠.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거예요.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여기서 감압 용기를 이용해서 실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볼 그래프는 이겁니다. 바로 봐봐. 자, 스타트는 고체로 스타트합니다. 고체. 자, 고체 물질인데 이 녀석은 로르산. 얘는 8m 산이라는 산이야. 처음 들어보죠? 에베레스트 산은 들어봤는데 이런 산은 못 들어봤잖아. 그죠?
이거는 그런 산이 아니라 산성물질이야. 산성물질인데 로르산이라는 어떤 순수한 순물질이 있는 거고 팔미트산이라는 순물질이 있는 거야. 이거 순물질이라고 쌤이 뻥쳤는데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자료가 이거야. 딱 보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주지? 끓는 점 때 녹는 점 때 온도가 일정하잖아. 보여요? 온도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하잖아. 끓는 점 녹는 점 때. 아까 순물질과 혼합물이 차이점이 뭐였죠? 순물질은 끓는 점 녹는 점 때 온도가 일정하고요. 혼합물은 막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그러잖아. 얘는 근데 일정한 걸로 봐서 순물질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고서 순물질 맞네요라고 이제 뻥친 거 아니야. 그래서 순물질 맞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야. 순물질이 맞습니다. 근데 녹는 점이 높은 건 누가 더 높아? 팔미트산이 훨씬 높은 거 확인되죠? 녹는 점이. 나 선생님도 뭔지 모르겠어. 팔미트산이 훨씬 높고요. 로르산은 녹는 점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녹고 나서는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또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액체 상태 끄트머리에 도달하면 자, 기체로 바꾸기 전에 다시 냉각하는 거야. 자, 냉각하면 요게 액체 상태였던 게 다시 고체로 어는 것이 여기죠. 어는 동안에도 이 녀석들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얼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로 봐서 순물질인 걸 알 수가 있네요. 어는 점도 얘가 높네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어는 점의 온도와 이 녀석의 녹는 점의 온도가 어때요? 63도로 똑같아요. 정리해볼게. 그럼 8m산의 녹는 점 몇 도야? 63도. 8m산의 어는 점 몇 도야? 63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는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 얼음의 녹는 점이 몇 도예요? 0도가 녹는 점이에요. 물의 어는 점은 몇 도예요? 0도입니다. 그래서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순물질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물질은 왜 어는 점과 녹는 점이 다른가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라고 대답해주면 되는 겁니다. 녹는 점이 높은 녀석이 8m산이잖아.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가장 잘생긴 사람 시킬게요. 하고 싶은 사람? 동이가 하자. 저요? 잘생겼잖아. 자, 동이야? 아니야? 아, 너무 부정하는데? 아니 말하고 했어요. 맞다고. 인정하는 분인데 좋아요. 우와, 정말 잘생겼다. 와, 그만. 쌤이 장난친 거예요. 쌤이 제일 잘생겼어. 내가 할까 그냥? 너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야? 왜 나와서 이렇게 숨치면서 어째? 잘생긴 너무 잘생겼어. 자, 쌤이 제일 잘생겼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와, 인정이요. 그래서 AI가 앉아있네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AI가 앉아있네. GTP인가요? GPT인가요? 네. 자, 봐봐. 형이야. 지금 녹는 점이 다르잖아. 이때 8m산과 로르산 중에서 누가 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한가요? 8m. 정답. 8m산이 훨씬 더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한 겁니다.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럼 반대로. 지우야. 네. 8m산과 로르산 중에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한 건 누구예요? 한참 생각하죠? 누가 약하죠? 미치겠다. 찍자. 할미트산. 미쳐! 로르산이다. 로르산이에요. 선생님은 저한테 걸렸습니다. 로르산이야? 자, 이제 할미트산 여기서 한번 안 찍은 것처럼 다시 물어볼게. 커트. 지우야, 8m산과 로르산 중에 어떤 게 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죠? 우와, 로르산. 정답이에요! 이야,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앉아있다니 깜짝 놀라겠어요, 아주. 제가 그냥, 속 탄다. 네? 그냥 속이 타네요. 마지막에 갑자기. 천재를 만나니까 속이 탑니다. 네. 네. 자, 잘하고 있어요.
아니, 안 분자간의 되거든 대상. 야, 분자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더 빨리 녹고 더 빨리 끓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맞죠? 알고 네. 있는 거죠? 네. 알겠어요. 믿을게요. 널 믿어. 널 과연 알고 믿을게. 있을까요? 믿을게요. 자, 그것이 좋습니다. 궁금하다. 이 녹는전과 어느전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와 밀도다. 여기 밀도까지만 하고 짱 하셨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밀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밀도는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무지개 타워 만들었는데. 아니 진짜야. 아니, 그런 거 잘 만들면. 설탕물 소금물 해가지고 천천히 해가지고 빨주노 조금만 모습으로. 맞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왜 무시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무지개 만들었는데 왜 무시해요? 무시하지 마. 앞으로 왜 무시하지 마. 훨씬 더 잘 될 사람이에요. 훨씬 더. 그치. 그치 그렇죠. 웃지 마, 왜 웃어? 웃을 일이 아닌데? 아니, 지효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지효를 믿어요. 앞으로 잘할 거야. 너 울지 마, 왜 울어? 너 슬픈 일 있어? 왜 이렇게 울어? 울고 아 있냐? 눈에서 땀이 나요. 취향적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나 다 알고 있어요. 자, 나사, 시럽, 포도알, 물, 식용유, 플라스틱, 글리세린, 나무를 막 섞어서 여기다 한꺼번에 넣었는데 이제 가장 무거운 게 아래로 가라앉고요. 네. 가벼운 거 손으로 위로 뜨잖아. 그래서 이걸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분리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밀도가 가장 큰 건 누군가요? 나사죠. 밀도가 제일 작은 건 누구죠? 나무라고 말합니다. 문제 내기가 좀 두렵네요. 자, 아무튼. 알았어. 지뢰.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포도알은 시럽보다는 밀도가 작고 물보다는 밀도가 크다라고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 밀도에 대한 공식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분량. 오케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밀도는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면 돼요. 밀도라는 말은 원래는 밀한 정도, 빽빽한 정도를 말해요. 얼마나 촘촘하게 빽빽하냐, 왜 웃어? 빽빽하냐는 건데 우리 엄청나게 무거운 배도 물 위에 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여기 있는데 걔가 식용유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걔가 질량이 엄청 큰데 부피를 더 크게 만들어서 밀도를 작게 만든 거예요. 뭐보다? 물보다 밀도를 작게 만들어서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밀도는 그래서 빽빽할, 밀자에 빽빽하다, 빽빽할 밀자. 한자로 빽빽할 밀자입니다. 밀림할 때 그 밀자 있죠? 선생님 밀림. 알아요? 뭐? 한자요. 엄청 복잡해서 나는 안 알아요. 알아요. 알지? 않지 않아요? 본 적은 있는데 까먹었다. 나무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거는 스프림이에요. 수플림인데 하나 더 그리면 밀림. 아 그러네. 빽빽할. 하나 더 그리는 거 맞아. 그럼 나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나?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죠. 인정을 해줘요. 얻지 말고. 굉장히 지식이 많다고. 빽빽할 밀자를 안다고 지금. 아마. 인정. 선생님 인정. 되게 어려운 한자고. 속은 계속 타요. 이렇게 그래요. 목림. 빽빽할 밀자. 목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밀도 공식 알면 되고 누가 밀도가 큰지 작은지 알면 됩니다. 자, 다음 물질은 문제 맞춰야 돼. 다음 물질은 물보다는 밀도가 작지만 플라스틱보다 밀도가 크대요. 물질의 이름은 뭐죠? 식용유. 식용유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홀리. 헐 뭐라고 모르겠는데. 신성한. 하나 신기하게. 나 밀도는 물보다 작길래 포도알이랑 나오는. 그게 아니야. 잘 생각해주세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당연히 다를 거고요.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는 무조건 같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예를 들어서 식용유가 요만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식용유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네. 둘 다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인데 얘는 10g이 있고 얘는 20g이 있다 칩시다. 그죠? 누가 밀도가 클까요? 똑같아요. 밀도는 같아요. 왜냐면 자, 질량이 늘어난 만큼 부피도 같이 늘어나니까 밀도는 일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피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 값은 일정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는 같아요. 자, 요만큼의 식용유와 이만큼의 식용유를 섞으면 누가 아래로 가, 누가 위로 가 이런 거 없죠? 섞여버립니다. 같은 밀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고체, 액체. 고체가 아무래도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빽빽하잖아. 빽빽하니까 고체가 더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액체, 기체 순으로 되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까 누구는? 물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액체가 더 무겁고 얼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뜨잖아. 걔만 예외적입니다. 물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고체가 제일 밀도가 커요. 물만 딱 예외적이야. 그거만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높여주고 압력을 높여볼게요. 자, 밀도하고 온도, 압력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보자. 첫 번째, 온도.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 물을 예를 들게요.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온도를 막 올린다? 어떻게 될까요? 야, 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나요? 아니요. 질량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랬어, 선생님이? 1. 뭐? 물. 일질량? 뭐, 1이 뭐야? 물질량. 음.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쌤의 온도를 막 올린다고 해서 내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이 배가 들어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이 막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니까 뭐가 커져? 부피. 맞아.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이렇게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부피는 온도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상극은 문과생들이 쓰는 표현 같아요. 우리 이과에서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합시다. 자, 두 번째, 압력에 대한 얘기할게요. 압력. 네. 자, 물한테 압력을 가하면 질량이 바뀌나요? 아니요. 아니겠죠. 하지만 압력을 가하면 아무래도 분자 간의 거리가 살짝 좁아지겠지. 좁아지니까 부피가 작아져. 얘는 일정한데 그럼 밀도가 커지겠네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압력과 밀도의 관계입니다. 압력과 밀도의 관계도 무슨 관계야? 서로 반비례가 되겠죠? 압력이 세지면 밀도가, 압력이 세지면 밀도 커지죠? 네. 비례 관계네요. 압력이 커지면 밀도도 커지니까. 그죠? 좀 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맞아요. 압력하고.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의 밀도를 볼게요. 이거는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계란을 네. 물에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아요. 네. 그럼 물보다 계란이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소금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던지면요 위에 둥둥 뜹니다. 소금이 같은 물인데 그 안에 소금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무거워.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물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계란을 딱 넣었을 때 이게 물인지 소금물인지 몰라. 근데 계란을 이용해서 둘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가라앉으면 물이네. 뜨면 소금물이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좀 약간 신선한 달걀하고 약간 상한 달걀을 구분할 때도 이걸 쓴다. 그래서 막 섞여 있잖아. 그래서 막 물에다 집어넣고 소금을 조금씩 녹여. 그러면은 약간 상한 달걀은 이 계란 안에 약간씩 상하면서 기체가 발생하거든. 기체가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신선한 달걀보다는 밀도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점점 진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한 달걀이에요. 그래서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건져서 한번 깨봐. 냄새가 나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먼저 골라내면 신선한 달걀을 골라내서 신선한 달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활의 지혜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많이 했네요. 많이 했고 퓨즈가 뭔지 알아요? 퓨즈? 네, 약간 콘센트 같은 거 달려있고. 맞아. 퓨즈. 저 봤어요. 게임에서. 퓨즈가
잠깐 보여줄게요. 게임에서 봤어. 안에 막 전기 그런 게 있고 전구 같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필라멘트 안에 있고 약간 전기 부품은 맞아요.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네 맞아요. 저런 거. 이런 걸 퓨즈라고 해요. 퓨즈 이런 거 큰 거죠. 이런 걸 퓨즈라고 하는데. 오 여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뭐 하는 거지? 좀 작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나와. 작아져라. 안 된다. 맞았다. 너무 작아져. 이해로 할게요. 자, 퓨즈는 네. 여기 전기 제품을 이렇게 여기 도선하고 이쪽도 도선이 있어.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무슨 전구를 이렇게 킨다고 해주다. 이게 뭐야? 꼬마 전구 같은 거 이렇게 킨다고 칠게요. 필라멘트에서 킨다고 칠게요. 전구를 켜고 있는데 여기는 전원 장치 연결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건 여기다 퓨즈를 연결해 놓으면 혹시라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많은 전류가 흐르면 얘가 먼저 여기 불이 나기 전에 얘가 먼저 녹아서 툭 끊어져 버려. 불이 나려고 하는데 얘가 먼저 툭 끊어지니까 더 이상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니까 불이 안 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퓨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지가 먼저 툭 끊어져. 얘는 녹는 점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는 거. 녹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녹아버리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맞아요. 녹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녹아서 툭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 녹는 점을 매우 낮게 만들어 놓은 물질이 퓨즈입니다.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뭘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도 그래서 퓨즈가 다 달려있어. 자동차 불 나면 안 되잖아. 굉장히 많은 전류가 갑자기 흘러가지고 자동차에 불이 나면 운행 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끌 수도 없어요. 그죠? 큰일 나니까 퓨즈가 먼저 들어있어서 전원장치를 꺼버립니다. 전원장치 끈다고 해서 엔진이 꺼지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그럴 때 퓨즈를 이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뭘 갖다 만든 거냐? 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퓨즈는 순물질이 아닙니다. 아까 기억나? 순물질은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우리 혼합물은 어느 점이 더 낮죠? 어느 점이 곧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더 낮다니까? 그죠? 녹는 점이 낮아. 그러니까 훨씬 더 금방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퓨즈는 납하고 뭘 섞은 거야? 주석을 섞은 겁니다. 우리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80쪽 왼쪽 밑에 있어요. 80쪽 왼쪽 밑에 퓨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퓨즈가 소개되어 있어요. 80쪽 왼쪽 밑에 있는 납과 주석을 납과 주석을 섞어서 되어 있죠? 여기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퓨즈라고 되어 있어서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 전류를 차단하는데 이용한다. 이거보다 혼합물이라는 거야. 혼합물. 퓨즈도 혼합물이다. 그래서 혼합물의 특성, 녹는 점이 낮아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고 있다.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야. 오늘 재밌네요. 좋다. 아까 너의 미니교시